개혁해야 함.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면 민주노총부터 없애야 함.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카카오톡이 아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날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국회에 그 많은 수천 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 소속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문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법정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을 하면 죄를 받잖아요. 법정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데 정말 광주 사태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몸으로 육탄 방어 박으려고 국회를 쳐들어갔나? 근데 노주원은 갈 수도 있죠, 노주원. 우리 이점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간첩, 민주노총, 민주당, 언론노조 이놈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요, 건설 현장에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못 오게 했습니다. 현장에 하면 뭐예요? 삥 뜯고 그럽니다. 삥 뜯고 돈 달라 그러고 타원 노조 우리 노조 써달라 그러고 지들끼리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멸공 윤석열 대통령 떡국은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교도소에서 떡국은 아마 줄 거예요. 뭐 연례적으로 아마 주니까. 그래서 저는 어, 마드로가 참 예, 체포됐다는 거에 대한민국 국민 딱 절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마드로가 누군지, 마드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대통령인데, 어찌해서 미국 대통령이 체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오늘도 마드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 트럼프가 체포해 갔다니까 마두로가 누구니? 마두로가 누구니? 그러니까 그냥 영화로 보는가 봐. 우리 뉴스에 가끔 미국에서 응? 스텔스기를 150대를 출동해서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체포해 왔는데 그건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보는가 봐요. 야, 정말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에 자기 어, 배에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뭐 다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뭐 나왔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가정 경제가 좋아서 그냥 나온 겁니까? 사람은 성인 인지성이, 성인 정체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지, 그냥, 응? 네, 맞아요. 라니님, 라니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라니님 오셨는데, 인사는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우리 MBC 방송이 참, 아니, 사우나 하나 설치해 놓은 게, 그게 그렇게 할 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청와대 가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 그런 MBC에서 뉴스를 하면 청와대는 이재명이는 오줌 싸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만 오줌 싸는 똥 싸는 곳이 따로 있어요. 청와대 안에 이재명 집무실 옆에 따로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무나 못 써요. 근데 아니 그 안에 사우나가 있으면 어떤 거예요? 사우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옥돌 갖다 놨다 뭐 편백나무 갖다 놨다 아니 요즘 사우나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디 허름한 거 주워다가 벽을 만들고 돌멩이도 어디 뭐 겨울에 가서 주워다 돌 놓습니까? 그거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야 정말 맞아. 진짜 어제 국방 예산 얘기를 어느 분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할 정도면 과연 어떤 입장이었을까?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허구한 날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잘하고 있다 그래요. 김민석 총리 형님은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사법 개혁을 잘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답니다. 야, 근데 그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붙잡아 갔어요. 그 제이님 술 처마시고 사우나로 술 깨기 했다. 참 표현이 거칩니다. 표현이 거칠어. 오늘 그 문득 이낙연 아시죠? 이낙연 그 전 총리죠. 노무현 때 총리했던 사람이 유튜브를 찍었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술과 정치인 이야기.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술 처먹는다고 얘기하는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을 먹어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등치 보세요. 말술입니다, 말술. 술을 세 병, 네 병 까도 까딱 없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 술은요, 어떤 사람은 한 병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두 병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딱 외관상으로 보면 소주 한 뭐 네다섯 병은 뭐 그냥 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런 사람을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하면 좀 비하하는 발언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아르미온님 어이없네는 좀 그렇죠. 밤 뒤에 끝이 끊깁니다. 끝이 끊겨요. 끝이 끊깁니다. 우리 제 방은 존댓말 쓰는 방이에요. 존댓말 쓰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고 욕만 하면 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더라도 좀 존칭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게 대한민국이 건전한 사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고 뭐 한다고 한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따구로 말을 하냐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대한민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냐 마냐 하는 게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모 장관 후보자는 당장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말. 예? 아유, 우리 데우스 엑스 미카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윤통은 국밥도 좋아하시고 낭만도 아심. 사실 세상 그렇게 각박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뭘 보고 우리나라의 이 미래가 참 걱정인 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데 뭐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요. 국무회의 주관하는데 총리는 대통령이 총리를 관할, 장관도 관할한다. 또 처장도 관할한다. 그다음에 청장도 관할한다. 모두 다 국무회의에 다 참여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산림청장한테 한마디 하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응?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부장 그 책임자 오라 그래서 응? 인천공항공사 사장 오라 그래서 맨날 까면 정말 그 위에 있는 장관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죠?
윽박 지르고, 아, 맞아. 이차에 마두로가 체포됐으니 다음은 이재명 올시다. 아, 정말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새벽에 아무리 대한민국 첩보가 좋고 뭐 최첨단 장비가 어쩌고 저쩌고 위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에서 그 첩보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거를 대한민국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대한민국이 뭐 전시작전권도 못 찾아오는 대한민국 당장 전쟁 작전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떠벌리는 대한민국 좌파 정권 몇몇 있었잖아요. 노무현이도 떠들었고 결국엔 못 찾아왔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를 알고 봤더니 법으로 대한민국은 전쟁 시 전작권을 못 뺏어오게 돼 있어요. 전쟁 나면 미군이 휴전한 건지 북한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휴전했는 줄 알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하고 우리가 둘이 휴전했는 줄 알아. 우리는 휴전협정에 참여도 못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대부분 국민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는지. 아, 고맙습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남태평양, 마음만도 그냥 설레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아마 지금 날씨가 따뜻할 거 아니에요? 해수욕도 하고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추워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워요.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는 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올감했다는 거. 와, 이거 정말 기가 찬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왜 마두로를 체포했냐? 최대의 석유 매장량인 국가의 그 대통령이 석유를 국유화시켜서 그 판매 대금으로 세금으로 나눠주고 민생지원금 나눠주고 포퓰리즘만 강요하고 자기 적수들은 다 잘라내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 제재를 했습니다. 왜? 마약을 밀매를 해서 미국한테 좀 안 좋게 하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정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부정투표하면 아주 그냥 일을 간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석유 매장량 있는 그 많은 석유를 미국이 수입을 제재하니까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중국에다 갖다 팔았대잖아요. 중국에다가. 아유, 중국에다 팔았는데 중국에 누가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다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이 뭡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어떻게든 쳐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야, 대만을 칠 거다. 대만이 중국으로 오면 대만을 보호하러 갈 거니까 한국 자원 지원 좀 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노무현 때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이가 그냥 했습니까? 나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해야 됩니다라고 노무현이가 스스로 했습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이라크 파병한 게 노무현이었습니다. 근데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대만 침공하는데 군사 지원을 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재명이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외치는 그 순간 너 알았어. 너 알았어. 너 알았어. 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지금 중국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봤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두로 축출한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왜 체포해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딱 세 가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최대 석유 국가, 석유 매장량인 나라에서 석유를 국유화시켜서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민들한테 민생지원금만 나눠주고 배급제 만든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악랄한 정권. 그 다음에 부정투표를 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 정적들은 다 죽이고 국민들은 다 못 살게 만드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마약을 통책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량으로 밀매시켜서 미국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그러니 국제적으로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단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국제 사범으로 제소를 하면 그게 국제법에 걸리잖아요. 마두로가 현상금이 미국에서 현상금이 700억인가? 700억인가가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송금을 한 사람이 있다면 불법으로 북한을 이롭게 해서 돈을 보내줬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국제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북한에는 개인까지도 다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도 해외로 오면 체포하고 막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어지간한 사람은 해외로 못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첩보원들이 다 체포해 가니까. 그래서 북한을 만약에 이롭게 미국에서 국제법으로 유엔에서 제재한 법을 위반한 예를 들면 뭐 몇만 달러를 북한에 몰래 보냈다. 책갈피에 뭐 10,000달러 이상을 몰래 가지고 가서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중국에다가 몰래 줬다. 그게 국제에 제소가 돼 있다면 아마 제소가 돼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척결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남인가요? 김정은인가요? 윤석열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 아, 맞습니다. 문경사님, 이분은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아, 그렇죠. 앞뒤가 안 맞지. 제가 문경사님한테 제가 뭐 돈 받고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지. 돈 받고 얘기하는 문경사님은 돈 주고 얘기하나요? 예? 아니,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규정이 뭐죠? 내 혼자 하는 방송에, 아우,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아우, 저 사람 뭐 헛소리 해. 그러면 예, 문경사님은 왜 제 방에 와서 제 이야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넌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말하지 마. 그게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주 불종이고 독종입니다. 아니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문경사님은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절에 시주하러 왔는데 스님이 뭐 조폭같이 생겼어. 머리만 빡빡같이 뭐 조폭같이 생겼어. 그러면 무서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왜 내 방에 와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래 저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혼자 라이브를 하면 채팅을 어떤 사람은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어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왜 내란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중국에 가서 쎄쎄하면서 시진핑한테 갔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 얘기도 했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다가 베네수엘라 얘기도 했다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어느 그 강연 제목을 쭉 가지고 의견 없이 그냥 제 앞 얘기만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게 인생 얘기고 토론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냥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나라에 저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좌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좌파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동조해야 되고 북한한테 사과해야 되고
김, 김정은이한테 뭐 사과해야 되고, 뭐 친중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검찰 없앴고, 사법부 내란재판소 별도로 만들었고, 언론 통제하고 있고, 앞 나가서는 가짜 뉴스 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을 뭐 엄청 물린다 그러고, 배임죄는 또 없애라 그러고, 배임죄 왜 없앱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필이면 강서 누리는 여자는, 야, 진짜 멋진 여자고, 일 잘하는 여자고, 여성가족부 장관 해야 될 여잔데, 왜 낙마를 시켰으며, 왜 그 여자는 김병기 국회 민주당의 원내 대표한테 돈 1억 받았다고 자랑질한 건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러지 않은데 왜 이 돈을 내가 왜 받았을까요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왜 체포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민주당의 공정한 선거 룰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괜찮나 봐요. 언론에서는. 진짜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우리 황성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아, 할배님도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 하여튼 지금,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다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8시 반에 경조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뭐 강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뭐 강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또 원 틀은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도 골마 터져온 대한민국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법부에서 그 많은 탄핵 남발을 한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한 것만 내란으로 몰고 있고 탄핵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국회에, 비록 국민의힘의 그 원내 그 강의실에서 고려대 그 법대 교수인가 거기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섣불리 내란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야 방송에서 내란이라고 하니까 다 내란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란이라는 명목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아예 그냥 내란 특검이라고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내란 위에서 그냥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란을 대통령이 왜 합니까? 대통령을 전복시켜서 대통령을 배척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데 군부가 들어가서 대통령 밑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대통령, 우리가 정권을 장악할 겁니다. 그러니 허수아비로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최규한테 사임을 받게 하고 전두환이가 체육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장충체육관에서 대의원들 다 오라고 해서 500명 거수하세요. 대통령을 모시면 거수하니까 500명이 다 해서 100%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다 있는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부를 전복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계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 압박에 못 이겨서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공식 입장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서방과 윤석열의 입장을 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 자칫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 특히 홍준표가 많이 그랬어. 기억에.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이렇게 퍼주다가 세금 낭비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까지 훌랑 말아먹으면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연금 1,400조만 중국에 있는 자금이 들어와서 홀랑 챙겨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사회 혼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정년퇴직 1년 남았는데 대한민국 세계의 3대 기금 1,400조 원이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거를 중국에서 노리고 그 돈을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중국 은행계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친중 정용진. 아유, 고맙습니다. 죄명이 감옥으로 가는, 아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죠. 예. 국방비 1조 8천억이 미지급됐다는 거 저도 어제 밤에 들었어요. 와,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 6개월 동안 이 정권의 엘리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없어. 왜? 다,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예? 공부해서 좋은 위치, 훌륭한 위치 같지, 맨날 공부 안 하고 좌파 놀이만 하고, 정부 헐뜯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그죠? 리마두로 황 정장님, 네, 나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예산 삭감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니 대통령 예산 복원하고 기가 막힌 뻔뻔함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마두로가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됐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관위 얘기만 하면 쌩 난리를 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만 얘기하면 너는 부정선거인 줄 아냐? 대한민국이 뭐 첨단 장비로 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선관위 서버는 신의 영역입니다. 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데 응? 내가 그만두면 내 아들한테 거기 취직시켜주고 가족 회사인데 얼마나 청렴합니까? 우리끼리. 정말 맞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껍데기는 우리끼리 잘 포장 맨날 닦겠죠.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거 운영하는 마스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유, 고맙습니다. 8181님 고맙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평양으로 드론 왜 보냈나요? 어쩌려고 윤통이 전쟁하자고 보냈나요? 백경숙님, 평양으로 드론 보낸 게, 아니, 적국에, 아니,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헬 전투기를 스텔스기를 150대 보냈다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어요? 북한도 드론을 보내도 꼼짝 못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김정은이 집무실 상공까지 가서 다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또 와야죠. 그 정도로 국방력에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평양에 드론 보냈다고 왜 보냈냐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지. 저희 누가 어느 분이분 예? 백경승님은 평양에서 사셔. 아니 왜 북한을 주둔합니까? 아니 평양에 드론을 보내든 뭘 보내든 그게 대통령이 보내는 겁니다. 보내려면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우 평양으로 드론 보냈다고 문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축출된 것은 최명 트럼프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쪼그라들고 있네. 그래요. 뭐 쪼그라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멸공 한 분 더 오셨는데 저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래 한 자리 불러봐. 우리 집님, 노래는 제가 맨입으로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는
절대 맨입으로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뭐 멤버십을 어,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제가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이강선님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하면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하면 제가 싫어합니다. 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품격이 있습니까? 옛날에 계양구 국회의원 할 때 원희룡 와이프가 의사 출신인데 원희룡 와이프가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다시 또 승화시켜서 또 더 큰 거짓말.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계속 그거를 확대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또라이 짓을 한다 이거지. 왜?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다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그러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책임질 겁니까? 했더니 제가 언제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아나운서 당신이 책임질 일이 있었나 보죠? 왜 그런 것을 저한테 묻습니까? 어머나. 그런 거 보셨잖아요. 라이브로.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런 말들이 싫은 거예요. 저는. 예. 윤조밥은 품격이 뭐가 있나요? 술주정뱅이. 아니 술주정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술을 같이 먹어봤나요? 술을 같이 먹어봤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MBC의 기자가 어디 뭐 유튜브 기자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전두환이 저 양평 어디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장에 그 치고 있는 라운딩 하는 데까지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 들이대면서 왜 그러셨어요? 사과 안 할까요? 했더니 전두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왜 나한테 와갖고 얘기하냐? 너 나한테 당해봤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방송의 기자가 뭐라고 글을 썼어요. 야, 저 사람한테 당해봐야만 되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당해보지도 않았다는 그 표현을 나한테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나한테 너는 안 당해봤지 않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표현은 뭐예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왜 골프 치는 데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못 살게 하느냐. 당신이 뭐 나한테 뭐 오카 감정이 있냐. 어떤 그런 뉘앙스였는데 조금 열받습니다. 좀 빗나간 얘기지만, 그죠? 지역 깡패로 등장 세계 경찰 포기돈이 너무 들어 재정 적자 너무 많. 우리 마두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스무리한 과거의 전력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중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교를 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뭐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보고, 뭐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중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해서 3년 있다 된 게 아니라 6년 만에 중학교 졸업한 거 패스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거 패스하고 중앙대학교를 갔는데 딱 하나 80년대 초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하나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산 거잖아요. 아니 사법고시 하나 패스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자격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법고시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뒤따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로스쿨도 생겼고 노무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법제도를 없애자. 노무현도 고졸 출신에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절에 가서 공부해갖고 세상 물정 모르고 책만 보고 달달달 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중님, 자기들은 할 짓을 다 하는 사람이 남을 탓하나요? 윤노통님 어지간히들 우려먹어야지. 맞아. 이승재님 오셨네. 이승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승재님께서 오시니까
삽니다. 이 구독자도 많아졌고, 자, 지금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매일 8시 반에 여러분에게 얼굴을 디밀고 이야기를 하는 채팅맨입니다. 채팅맨. 고맙습니다. 최영락님, 트럼프 아메리카 귀환은 미국 패권 시대 종말을 의미한다. 그래요? 죄명이는 재판받고 죄값 받아라. 아, 맞습니다. 우리 이막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막수님, 아유, 백수 농부님 오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백수 농부님이 53번째네. 아, 지금 154명이나 계시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그냥 한 100명 될 텐데, 아,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구나. 누르고 들어왔구나. 아, 루비님, 고맙습니다. 루비님처럼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이강성님, 그래가지고 누가 적선은 하나? 적선하지 않습니다. 적선하지 않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강성님은 제가 5분만 빼겠습니다. 5분. 네, 5분만 빼고 있습니다. 5분. 아, 고맙습니다. 우리 NC님. 내일 또 푹 쉬시고, 오늘도 제가, 음, 내일은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만. 1시간만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었네. 최명락님, 진짜 힘 없는 나라, 패너 힘 있는 러시아, 중국은 하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방은 반말로 하면 바로 퇴출을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좀 100명 정도. 자 이제 북한이 또 요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탄도미사일을. 순환공항인지 평양공항인지 주변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아유, 이춘숙님 멸공입니다. 멸공. 네, 고맙습니다. 아, 역시. 근데 하필이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간 거를 시기해서 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해서 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 봐라. 얘네는 중국에 가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체포하고 뭐야 나는 미사일이나 쏴야지. 한도 미사일 로켓맨. 근데 사실 요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는 거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저런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중국에서 야, 급히 와.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형님, 날도 여기 추운데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서 갔나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새해 정초예요. 2026년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날 한 국가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중국에 한 번도 없었대. 또 1월 4일 날.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목적은 있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전문가들은 맨날 추측으로 먹고 살지, 응? 추측으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당신 아는 것도 없네요. 뭐 어떤 분은 그러는데 이 세상에 아는 게 얼마나 있으며 모르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내면 제가 네이버 찾아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책 찾아보면 다 돼요.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모르면 책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가면서 미국에서 이런 그 사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지아에서 대한민국 노동자 400명 그냥 구금한 거 보셨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조지아에 있는 대한민국 현대건설하고 LG 공장에 건물 짓는 노동자들을 400여 명을 쇠사슬 묶어서 체포해 갔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 까먹었지.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온 뒤통수에다 대고 조지아에 있는 한국 노동자들을 400여 명이나 그것도 헬기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체포해 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초부터 시진핑 만나러 갔는데 그 새벽에 야, 뭐 하나의 중국 까불지 마 하면서 마두로를 체포해 간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정말 마두로 체포하고 트럼프가 개인 SNS에 김해공항 입국 사진을 야, 진짜 올렸어요. 무적 LG님? 와, 사실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파 정권으로 뺏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중에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해외에 총리를 좀 내보내야 되겠다. 정상회담 관계를 내가 나가보니 저 좌파 대통령들이 몇몇이 나가지고 아주 음? 그 회의장을 좀 안 좋게 하고 돈이나 삥 뜯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뭐 G20 그런 회의, G7 회의 그런 데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데는 내가 총리를 보내고 나는 세일즈를 하겠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선진국으로 가게끔.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저 좌파 대통령들. 그게 누구예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사람들. 거기서 마두로가 악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쵸.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두로가 다 불어버리면 제명이 부정선거 다 들어가는 거지. 고맙습니다. 아, 최명랑님. 사실 트럼프가, 아니,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그 많은, 에? 돈을 갖다 투자했는데 대한민국을 그냥 넙죽하고 저 북한의 좌파한테 중국에 넘겨주겠습니까? 북한이야 뭐 김정은이야 트럼프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데 저 중국이 자꾸 대한민국을 쎄쎄하면서 친중 반미를 보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똑똑한 줄 아십니까? 확실한 노선을 못 걷죠. 친중 반미 했잖아요. 과거의 행적이 다 나왔잖아요. 성주에 골프장에다가 사드를 설치한 거를 야인 시절에 뭐 거기에 뭐 보일러를 설치해라 내가 다 철수시키겠다고 쌩 난리친 거 트럼프는 모르겠습니까? 왜? 트럼프 미국은요 그 정보는 대한민국의 정말 핵심을 다 찔러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요. 예. 기름 때문에 타국의 대통령을 압송했죠. 왜 그러면 압송했냐? 제가 얼핏 이제 감이 온 거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기름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기름을 통제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기름을 중국에다 팔자 그래. 그 중국에다 파니까 이것들 봐라.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싸움이 있었습니까? 히토류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토류. 그리고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리고 만약에 김해공항 사진을 올렸다면 야, 이재명 대통령 뭐 중국이 하나의 국가야? 당신이 지금 대만을 보고 지금 어떤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대만은 절대 중국에 넘겨줄 수 없어. 그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중국에 가서 대만과 중국은 하나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런 순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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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기수님 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명란이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비민주 자유국가 용인 전쟁 비용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 국민들한테 과거 정부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갑니다. 항상 보면 뭐 미국, 일본, 뭐 스위스, 프랑스는 뭐 별, 독일, 잉글랜드, 하여튼 선진국 대열에 가는 뭐 축구도 맨날 뭐 4강 간다만 모든 선진국에 맞춰서 우리가 선진국에 간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간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재 국가 공산주의는요. 국민들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세요. 북한, 베네수엘라, 뭐 쿠바 이런 나라 국가가 잘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대한민국도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 민간으로 다 우리나라도 좀 더 개방을 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끊었잖아요. 민간으로 해서 하지 마라. 다 국가로 해서 해라. 국가 통제할 거다. 그러면서 통제하면서 뭘 해요? 각 요소에 있는 장관들, 차관들, 청장까지 다 막고 일당 독재를 하려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네들 다 목 날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법기관들을 다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검찰 잘라버려, 법원 판사들 26명으로 늘려, 언론 다 MBC 위주로 해. 그리고 좌파 방송 뭐 어디 유튜브 뭐 종편 저런 거를 왜 놔두냐고 해요? 종편하면 채널 A 뭐 TV조선 아마 그 정도가 종편 아닌가요? 그런 데를 그렇게 대통령이 대놓고 비하를 한다?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근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죠. 9시 반인데 제가 항상 이제 평일날은 10시에 10시에 자요. 근데 오늘 또 150분이 또 계시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 오래간만에 산사베리아님은 이제 저를 욕하는 것 같은데, 아유, 산사베리아님은 참 치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산사베리아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근데, 아니, 이재명 뭐 개딸인가요? 난 개딸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난 개딸이라 해서, 개의 딸이 있나? 알고 봤더니, 개혁의 딸이, 개딸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실체가 있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으로 이끌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개딸이라는 비명 아래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냥 그런 생각 해봐요. 왜?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뭐 아버지처럼 우러러 받드는 사람들은 좀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한 거를 좀 들려줘야 돼. 근데 사실 그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트럼프가 체포해 가는 것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형수한테 욕했다 그러니까 에이 욕해봐야 뭐 얼마큼 했겠어.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 아마 형수한테 욕한 거를 국민이 뭐 한 봐야 뭐 얼마 500만 들었을까? 실제로? 근데 하늘뜰채님 개똥 철학이죠. 개똥 철학이 손머슴이 사람 잡는 거예요. 손머슴이. 예. 그렇잖아요.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딸이라는 게, 뭐, 개혁의 딸이 아니고, 그 세력이 사실 문재인을 조종하고 그랬는데, 문재인은 좀 순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보면 사실 순수하게
북한에서 부모들이 살다가 북한이 싫어서 월남한 사람이야. 월남한 사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잖아.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그 권력욕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민들을 개되지로 않은 거야, 이제는. 그래도 좋대. 왜? 정말 대한민국이 뜨거워 봐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최혜경님 비방하고 빈정대고 헐뜯고 폐악질하고 이게 개딸들 특징이면 맞아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협력해서 두 국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정동영이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이 70 먹어가지고 통일부 장관 하는 사람이 통일 얘기는 안 하고 두 국가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난 그런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밑에서 장관하는 사람들 보고 난 참 어이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 어떻게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연구를 안 하고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두 국가를 존중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 말을 신년사에서 하더라고요. 참 열. 아니 그 양반이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 아니요. 정동영이가 누구한테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어서 깨구락질된 사람이잖아. 근데 야, 정말 이재명 앞에서 또 통일부 장관 시켜주니까 나이 70 먹어가지고 70 넘어가지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60 넘은 노인네들은 투표도 하지 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거면 투표도 하지 마라. 한 사람이 정동영이요. 참. 이기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수님, 고맙습니다. 201호 아저씨,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장관들을 지금 임명해 놨잖아요. 진짜 너무 급변하는 세상 같아.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아니, 정동영은 60이 넘으면 투표도 하지 말래. 아우,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일 8시 반에 제가 라이브 채팅을 하러 8시 반에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8시 반에 한번 오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면 뭐 멤버십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딱 카운트다운해서 1까지 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출근하는 모든 우리 근로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서 혹시 알아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가 있는 대통령한테 직보하기 싫어요. 저는 중대재해가 나면 대통령한테 직보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한 분도 다치지 않게 아침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열심히 사고 예방 활동 하겠습니다. 자, 이제 3.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좀 까서 진짜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진짜. 자, 이제 2 나갑니다, 2. 그래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더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에는 한 3시간씩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 마드로 이미 갔고요. 세제명도 어디론가 갔으면 얼마나 좋 아, 저기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으로 망명 갔나? 국빈 방문하면서 거기서 눌러 앉는 거 아니야? 예? 중국으로 그냥 싹 날라서 거기 가서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냥. 아, 내일 보세요, 내일.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부자 돈 나누자. 근데 나도 부자 되고 싶어. 특이하고. 아, 저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즐기고 살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 고맙습니다. 아, 군인한테 총 들지 말고 삼단봉 들으라는 놈은 누구야, 진짜. 아, 중국한테 쎄쎄하러 갔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중에서 중국에 가서 있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붙잡아다 체포해놓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국으로 피신한 거니까. 하필이면 북한은 또 미사일을 거기다가, 탄도미사일을 어디다 쏜 거야? 태평양 한복판에다가 쐈나? 아, 북한은 누구 때문에 쏜 건지 궁금해요. 고맙습니다.